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방실 접합부는 방실 결대 AV 노드, 그 히스 번들, 그리고 번들 브랜치까지 포함하는 용어이고요. 보통 PR 인터벌에 영향을 주지만 방실 다발 이하에서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QRS 컴플렉스가 0.12초 이상으로 초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V 블락의 퍼스트 디그리는 다 정상인데 PR 인터벌만 넓어진 경우가 어, AV 블락의 1도 그러니까 1도 방실 차단이고요. 당연히 맥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피파나 정상이고 PR 인터벌만 늘어나고 나머지가 다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흥분 신호가 심실로 잘 전도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새롭게 발생한 1도 방실 차단은 더 높은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롭게 생긴 경우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R 인터벌이 여기 QRS의 시작점 PR 인터벌이 작은 이거 큰 네모 하나를 넘어가면 PR 인터벌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나머지가 다 정상입니다. QRS도 좋고 여기 티파나 그런 것도 다 정상입니다. 이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AV 방실 차단 1도라고 하고요. AV 블락은 그러니까 세컨드 디그리 AV 블락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몰비치 1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몰비치 2라고 하는데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펄스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P웨이브 다음에 QRS가 나오지가 않는데 P웨이브의 숫자가 QRS 컴플렉스 숫자의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고요. QRS 컴플렉스가 빠지기 전에 RR 인터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P웨이브와 QRS의 비율은 5대4, 4대3, 3대2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QRS는 대부분 정상이고 이게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적이지는 않고요. ST 세그먼트나 T웨이브는 정상입니다. 보통 방시결절 수준에서 차단이 일어나고 AV 노드 쪽에서 차단이 일어나고 전도 지연이 심박동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다가 심실로에 한 번이 완전 차단됐다가 다시 ACA 노드가 조율을 시작하면서 기능을 회복하는 게 펄스 디그리의 1형입니다. 2도 2형보다는 상대적으로 흔하고 3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어, 심실박동 차단이 전체 다만 심실박동 차단으로 인해서 심박동수와 심박출량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아트로핀이나 페이싱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아마 저기 2일 텐데 여기 PR 인터벌 여기 PR 인터벌 하다 QRS 하나 없어지고 PR 인터벌 길어지다가 하나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특징적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QRS도 펄스는 당연히 때에 따라 다르고요. 피파는 있긴 있지만 RI가 1대1 비율이 아니고 PR 인터벌은 점점 길어지다가 QRS가 하나씩 사라지고 QRS는 대체로 정상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이지 당연히 않고요. ST 세그먼트나 T웨이브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도 방실 차단의 2형은 당연히 맥박은 주기에 따라서 다를 거지만 P웨이브 다음에 QRS가 나오지가 않는 건데요. 일단 P웨이브 숫자가 QRS 컴플렉스보다 많고요. 아까 1형과는 다르게 PR 인터벌은 대부분 일정하고 정상이지만 당연히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QRS는 대부분 정상이고요. 다만 이게 불규칙적인 그 규칙성을 담보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S나 T 같은 경우는 정상입니다. 심방의 흥분 신호가 심실로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고요.
방실 결제 이하에서 차단이 발생되고 갑자기 완전 방실 차단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P가 있고 QRS가 있죠. P가 있고 QRS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V1을 롱 스트립으로 나왔지? 어쨌든 저기 P가 있고 뭐 QRS가 있고 P가 있는데 QRS가 없고 P가 있는데 QRS가 있고 PR가 있는데 QRS가 있고 P가 있는데 QRS가 없어요. P가 있는데 QRS가 있고 P가 있는데 QRS가 있고 P가 있는데 QRS가 없어요. QRS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파 신방에 수축을 하고 이제 이 전도가 나 이거 신방이 다 있어 하면은 이게 내려가서 심실로 초작해야 되는데 이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심실까지. 그럼으로써 아예 심실이 수축을 안 하는 경우 신방만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전과는 1형과는 다르게 QR 인터벌이 점점 길어진다거나 혹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점 늘어지다가 뭐 하나 빠지고 늘어지다가 하나 빠지고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빠진다. 갑자기 빠지는 거. 그리고 맥박도 규칙적이지가 않고요. 맥박 속도는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PPQRST로 보면은 다시 펄스 하트레이트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P웨이브 숫자가 QRS 컴플렉스 숫자보다 많으면서 PR 인터벌은 대부분 일정하고 정상일 수도 있고요. 다만 비정상일 수도 있다. PR 인터벌은 다르지만 어쨌든 PR 인터벌이 점점점 길어지는 특징은 이전에 1형과의 특징은 없다. 그리고 QRS는 대체적으로 정상이면서 그 맥박 전체가 규칙적이진 않고 ST나 T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3도 방실 차단은 심박동수와 심방의 박동수와 심실박동수가 분리되어서 심방과 심실이 해리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피파 같은 경우는 QRS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왜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얘네가 아예 이어져 있는 게 분리가 되면은 AV 블락 SA 노드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SA 노드에서 노덜 트랙을 통해서 AV 블락으로 가고 히스 번들을 통해서 레프트 라이트 번들 브랜치로 간 다음에 펄킨즈 피볼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AV 블락에서 신호가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 신방대로 뛰고 그 신호를 받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심실은 심실대로 알아서 뛰는 거예요. 서로 분리돼 가지고 뛰면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과 심실 박동수가 분리되어 있고 P웨이브와 QRS는 둘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서 각자는 오히려 그리고 QRS는 대부분 0.12초로 특별히 뭐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불규칙한 규칙성이라는 게 각자 정상적으로 뛰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합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각자는 알아서 뛰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ST 세그먼트나 T웨이브의 문제는 없습니다. 심방 자극이 심실로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심방과 심실은 각각의 리듬을 유지하게 되면서 발작성이거나 만성적이고 심한 경우 반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왜 V1이 얘는 규칙적인데 또 피파하고 캐럿이 나왔는데 또 상관없어. P는 P대로 P는 P대로 뛰는 거야. 그러면서 QRS는 대체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3칸 이상으로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 ST 세그먼트가 뭐 특별히 유의미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는 오히려 AVR에서는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그리고 여기가 기저선이라고 했을 때 살짝 내려가 V4가 살짝 내려가 있거나 그런 V3도 살짝 디프레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거는 뭐 ST 서드 디그리 블럭만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는 안 생기는데 뭐 서드 디그리 블럭과 어떠한 다른 허혈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은 PR 인터벌이 그냥 단지 길다. 다 규칙적으로 PQRST, PQRST, PQRST 다 규칙적인데 PR 인터벌만 길다가 저기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 세컨더리 AV 블락의 1형 같은 경우는 PR 인터벌이 점점점점 길어져서 QRS 하나 빠지고 점점점점 하다가 없어지고 2형은 저기 뭐 점점점 길어지는 특징 같은 거는 없고 그냥 P파 다음에 QRS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것. 보통 이 PR 인터벌이 일정하고 정상인 경우가 많다. 서드 디그리 블럭은 심실은 심실대로 뛰고 신방은 신방대로 따면서 방실 해리가 된 것을 우리가 서드 디그리 블럭이라고 하고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QRS PPQRST에서 Q에 문제가 생긴 경우 Q웨이브가 비정상적인 Q는 너비가 0.03초를 넘거나 높이가 알파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QRS인 경우를 저기 비정상적인 Q웨이브라고 하고 이거는 만성 심근경색을 나타내는 그 자료가 되겠고요. 비정상적인 QRS는 폭이 너무 좁거나 혹은 넓어진 경우, 높이가 사지에서는 20, 흉부에서는 30이 넘어가는 경우, 피파와 1대1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비정상 QRS라고 보는데, 보시면은 비정상 Q 웨이브에 이렇게 Q가 밑으로 너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이게 너비가 1mm 이상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전체 높이의 3분 하나, 둘, 셋에서 3분의 1을 넘는 경우, 우리가 저기 Q웨이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QAV는 리드 1 AAL V6에서 그려진 경우에는 정상일 경우가 있고요. 다른 유도에서 나타나는 Q웨이브는 보통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Q웨이브는 심근경색이나 국소적 만성 심근경색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리드 1 그리고 리드 AVL 그리고 여기는 V6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병적인 경우는 이렇게 1L6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깊거나 혹은 한 칸 이상 넓은 전철파형의 3분의 1을 넘는 QAV가 보이면은 그것은 저기 병적인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RS 컴플렉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다발갈래 차단, 그리고 심실 조기 수축, 심실 빈맥, 심실 세동 등이 있겠는데 번들 브랜치 블락은 오른 다발갈래는 길고 가는 형태로 오른 심실에 분포하게 되어 있고요. 왼쪽 다발갈래는 짧고 두껍고 평평한 상태로 심실 사이막과 왼 심실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왼 다발갈래의 경우에는 비교적 길고 가는 왼 앞 작은 다발갈래와 왼 뒤 작은 다발갈래로 한 번 더 나누어져 있게 돼 있고 왼 앞 작은 다발갈래는 심실 중격의 왼쪽 벽면 앞쪽에 위치한 왼 심실과 전면벽과 측면 전도에 관여하고 왼 뒤 작은 다발갈래는 왼 심실 뒷면 전도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차단은 오른 다발갈래가 차단되는 경우 그리고 여기 왼 갈래가 차단되는 경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헤미블락이라고 해서 반만 차단되는 경우 해가지고 얘가 왼 앞 다발갈래가 차단되는 경우 왼 뒤 다발갈래가 차단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 다발 갈래가 차단이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생기고요. 왼 다발 갈래에 블락이 생기면은 이런 모양의 파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 다발갈래 차단에서는 왼 심실 수축이 늦어지고 오른 다발갈래 차단에서 오른쪽 심실 수축이 늦어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V1과 왼쪽에 위치한 V6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완전 다발갈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QRS가 너비가 0.12초 이상 넓어지는 거고 불완전 다발갈래 차단은 0.1에서 0.12초 정도로 전도가 그렇게 넓어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 다발갈래 차단이라 RBBB 그러니까 라이트 번들 브런치 블락 그리고 레프트 번들 브런치 블락을 완전 다발갈래 차단이라고 하고요. 불완전 다발갈래 차단은 왼쪽에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있는 애하고 뒤쪽에 있는 애. 걔네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를 불완전 다발갈래 차단이라고 하고 그럴 경우는 QRS가 넓어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RBB는 그래서 저기 오른쪽 다발갈래가 차단되었을 때 왼 다발갈래로 정상 전도가 일어나게 되지만 심실 사이막과 오른 심실로의 전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느린 재분급과 심전도상의 0.12초 이상의 지연된 QRS 컴플렉스의 소견을 보이고요. 특징적으로 V1, V2에서 RSR-가 보이는데 R-가 무조건 R보다 큽니다. 그리고 리드 1과 리드 V6에서는 깊고 둔한 QRS 웨이브를 볼 수가 있는데 다음처럼 리드 1 그리고 V6에서는 깊고 둔한 S파 그리고 RSR R 그리고 SR이 나오는데 두 번째 R이 더 큰 경우 이렇게 토끼기처럼 된 경우를 특징입니다. 그래서 QRS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QRS 컴플렉스가 0.12초 이상이면서 리드 1 V6에서는 깊고 둔한 S웨이브 V1에서는 RSR 다시 컴플렉스가 보이면서 오른다발갈래 차단은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이 있지만 대부분 심근경색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발생한 오른다발갈래 차단 경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RBBB에는 저기 1, 6 그리고 얘를 보면 되는데요. R, S, R인데 R이 더 큰 이런 토끼기 얘가 V1에서도 보이고 2에서도 보이네요. 그리고 S파가 완전히 엄청 깊고 둔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QRS 하고 내려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특징적인 V1에서의 RSR 다시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RBBB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르가다 증후군은 RBBB와 V1에서 3 ST 세그먼트 상승이 특징적인 그 파형이고요. 이런 경우에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서 삽입형 제세동기나 이러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I 그리고 6에서 살짝 그 QRS 조금 내려가 있는 거 그거 그리고 다만 여기 V1에서 3에 저기 RSR인데 그쵸? RSR인데 S 세그먼트 상승 RSR인데 세그먼트 상승 RSR이면서 세그먼트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르가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삽입형 제세 동기 치료가 필요한 그 심전도입니다. LBBB는 왼 다발갈래 차단이라고 하고 이것에서는 오른 심실이 왼 심실보다 먼저 흥분하기 때문에 폭이 넓은 QRS의 시작 부분이 오른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고요. 왼 다발갈래 차단은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빈도가 증가하고 정상인이라고 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기타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오른 RBBB보다는 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0.2초 이상의 QRS가 넓어진다는 것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 V1에서 S 웨이브가 V6에서 R 웨이브가 넓게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1에서 S 웨이브가 V6에서는 R 웨이브가 넓게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드 1에서는 이렇게 R 웨이브 QRS가 넓어지고 T파도 뒤집어져요. 그 QRS가 이렇게 V1에서는 아니죠? RS 그래서 보시면은 1하고 6에서 이렇게 넓고 알파가 쭉 상승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V1에서는 S가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RS 떨어지는 거 여기는 RS 이렇게 보시면은 RS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는 LBBB에서도 그 반만 저기 앞쪽에 있는 에만 그 왼 다발갈래 앞 작은 다발갈래 뒤 작은 다발로 나눠지는데 앞 작은 갈래가 차단될 경우 왼심실의 탈분극이 심실 중격 하벽 후벽에서 전벽 측벽 쪽으로 진행하게 되고 왼쪽 위쪽으로 향하는 방해받지 않는 벡터를 형성하면서 병적인 좌측 편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1에서 작은 Q파 뒤에 나오는 높은 알파, 리드 3에서 작은 알파 뒤에 나오는 깊은 S파가 특징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했다시피 병적인 좌측 편의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리드 1과 AVF를 통해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좌표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사분면을 통해서 노말축인지 아니면은 우측 편의인지 좌측 편의인지 아니면 극편의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리드 1하고 F일 때 파저티브이면 노말, 파저티브 네거티브이면은 좌편이 가능성이 있고 네거티브 파저티브면은 저기 우편이 네거티브면 익스트림 극축이 되겠고 이거를 파형으로 보면은 언더냐 위 아래 그리고 위 이런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전에 LAF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보시면은 일단 축을 했을 때 축을 먼저 볼까요? 축을 먼저 보면은 저기 좌측 편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좌측 편의는 우리가 저기 파저티브하고 네거티브잖아요. 그러면 이게 QRS 다 합쳤을 때 얘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얘는 파저티브니까 파저티브 네거티브니까 좌편의가 있으면서 Q파 다음에 높은 R 그리고 깊은 S 저기 3에서 깊은 S를 보이면은 이게 LAF 좌편의가 있으면서 좌측 편의가 있으면서 리드 1에서는 Q 다음에 나타나는 높은 R 그리고 좌편의가 있으면서 저기 좌편의가 있으면서 3에서는 깊은 S가 나타나면은 LBBB 중에서도 불완전 차단인 LAB라고 LAF라고 할 수 있겠다.